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파생 상품의 세계 참 복잡하고도 매력적이죠. 특히 옵션 거래는요. 잘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한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험을 말 그대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의 마법 같은 기술이죠. 델타 해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콜옵션을 하나 팔았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주가 뭐 크게 오르진 않겠지 하고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예상이 완전히 틀려서 이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끝도 없이 오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막을 방법이 있긴 한 거예요? 정말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대처를 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오늘 배울 그리스 문자 델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델타는 내 옵션 가격의 속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인 주가가 1만큼 움직일 때 내 옵션 가격은 과연 얼마나 빠르고 예민하게 움직이는가? 바로 그 민감도를 보여주는 숫자죠. 자, 이걸 그래프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 보시는 이 옵션 가치 곡선 있죠? 델타는 바로 이 곡선의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옵션 가격이 확확 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수식이 나왔네요? 이게 그럼 그 델타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날카롭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블랙숄즈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와,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식을 다 풀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봤던 그 기울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딱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를 측정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거겠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델타 값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여러분이 콜옵션을 2,000개 매도, 즉 팔았다고 해볼게요. 현재 주가는 100달러고 이 옵션 하나의 델타는 0.6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 델타는 얼마일까요? 간단하죠? 마이너스 2,000개 곱하기 0.6 계산하면 마이너스 1,200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저 마이너스 부호예요. 왜냐? 우리가 옵션을 샀다면 플러스겠지만 팔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이너스 1,200이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리스크의 정확한 크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알 것 같아요. 제 리스크가 지금 마이너스 1,200이잖아요.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려면 반대로 플러스 1,200 델타를 가진 뭔가를 사서 더해주면 딱 상쇄되는 거 아니에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델타가 정확히 플러스 1인 자산이 뭘까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바로 그 주식 자체입니다. 주식 1주는 델타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200의 델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그 주식 1,200주를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옵션을 팔아서 생긴 마이너스 1,200 델타, 그리고 주식을 사서 만든 플러스 1,200 델타.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되죠? 네, 완벽하게 0이 됩니다. 보세요. 리스크가 사라졌어요.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델타 중립, 즉 델타 뉴트럴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르거나 내려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리스크가 완벽하게 방어된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네요? 그냥 이렇게 딱 한번 세팅해두면 만기일까지는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자도 되는 거죠? 하하하,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아닙니다. 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왜 그런지를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델타는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그런 고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숫자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면 아까 봤던 저 곡선의 기울기도 계속 변하겠죠? 그럼 당연히 델타 값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한 번 설정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식의 정적 해칭,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델타 값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바로 동적 해칭을 해야 합니다. 변하는 델타 값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다시 조정해 주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면 콜옵션 델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럼 제가 애써 맞춰놓은 0이 깨져버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음날 주가가 $110로 올랐어요. 그랬더니 델타도 0.60에서 0.65로 올랐죠. 그럼 여러분의 옵션 델타는 이제 마이너스 2000 곱하기 0.65, 즉 마이너스 1300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주식은 여전히 1200주, 즉 플러스 1200 델타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 델타 중립이 깨진 겁니다. 그럼 다시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부족한 만큼 주식 100주를 더 사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는데요. 이 강력한 리스크 관리 전략,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옵션 매도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 둘째, 델타라는 걸로 그 리스크의 크기를 정확히 잴 수 있다. 셋째,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전체 델타를 0으로 만드는 델타 중립 상태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해줘야 하는 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델타 헤징, 이건 분명 잔잔한 가격 변동, 그러니까 작은 파도를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만약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나 하룻밤 사이의 폭락 같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 델타 헤징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